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공판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아직 직무 정지 상태니까 현 경찰청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이 선포되고 그날 밤, 작년 12월 3일 밤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자신에게 전화를 해서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들 체포하라라고 지시를 직접 했다는 겁니다.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이 많다. 다 잡아라. 체포해라. 홍익표 의원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다 잡아라라는 취지의 증언이 탄핵 심판 때 한 번 나오긴 했는데 뭐 월담하는 의원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나오진 않았죠. 예. 그 당시에는 국회로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막았다. 이 정도만 나와서 정상적으로 의회를 방해했다는 거고 결국은 그것이 유죄로 성립이 됐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그 중대하게 절차상의 문제,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 중에 하나로 거론된 것이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즉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정상적으로 표결 처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사실은 그분이 인정돼서 탄핵까지 된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이 당시에만 해도 이런 증언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조지호 예. 당시 경찰청장이. 근데 이번에 법정 진술을 통해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매우 위법적인 지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 이미 끝났지만 다가오는 내란 관련된 그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문제, 즉 비상계엄이 불법 행위이고 내란 행위였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나 증언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김종인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 예. 근데 이제 곽종근이 지금 거짓말하는 거다. 그리고 인원, 요원 뭐 이런 언어상의 표현이 예. 국회의원을 그렇게 해서 끌어내리라고 했겠냐 뭐 이런 주장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막아라라는 얘기까지 6차례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통화를 했고 뭐 첫 번째 이거 국회 통제할 수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예. 라고는 얘기까지 했다면 이거는 어쨌든 군대나 경찰로 국회를 봉쇄하는 것들이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부하 직원은 이 얘기를 했고 근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을 막아라. 월담하는 의원들을 막아라라고 했으니까 그 막아라가 안 됐으니까 그다음에 끌어내라라는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인과관계가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게 어느 한쪽의 주장이라면 거기에서 뭐 공방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조지호 청장이 처음에 스타트까지 이제 진술을 함으로 해서 수미상관한 이게 연관성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삼청동 안가에서 있었던 뭐 몇 시에 22시에 국회를 봉쇄하고 23시에 민당사로 가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10시에 그다음에 11시에 가라는 거는 이게 보면은 민주당사는 또 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이 전체가 굉장히 불법적인 것이었다는 것들을 분명히 해주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진술이 뭐 재판이 나와야지 재판 결과가 나와야지 알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사람들의 재판 과정에서 나온 걸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진실에 가까운 진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삼청동 안가에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모였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청장이 당시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국방장관이 메모가 적힌 A4 용지를 자신에게 나눠줬다고 증언했고요. 조 청장은 30년 공직 생활에서 처음 보는 다소 조잡한 수준의 문서였다라고 설명하면서 언뜻 보기에 22시 국회, 23시 민주당사 등이 적혀 있었다라고 그날의 본 문건을 기억을 더듬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이건 경찰 진입해라 이런 내용으로 추론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두 가지 의미겠죠. 하나는 예. 봉쇄, 출입 통제겠죠. 두 번째는 필요하면 관련자들에 대한 체포. 예. 이 두 가지 임무가 경찰에게 부여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2시는 원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하려고 했던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다소 국무회의 개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한 20분 이상 늦어지면서 25분경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하면서 다소 늦어졌는데요. 안 그랬으면 원래 예정대로 22시에 비상계엄 발표와 동시에 국회를 통제하는
그런 수순으로 갔을 거고요. 이 당시에는 사실 국회의원들이 22시에는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통제 출입 금지가 맞았겠죠. 경찰병력에서 출입 금지가 이루어지고 23시에 민주당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을 거로 보입니다. 혹여나 그 자리에 당시 이재명 당대표를 포함해서 뭐 박찬대 원내대표나 정청래 의원 등등 자신들이 체포하고자 원했던 의원들이나 예. 민주당 지도부가 민주당사에 있었을 경우 끌어내기 위한 체포하기 위한 임무를 부여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됩니다. 결국은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조잡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비상계엄이 이루어질 때 그 지휘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개통상으로 그거를 예. 대통령이 직접 그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두 명을 불러가지고 국방부 장관 앞하고 같이 해서 그런 자료를 내밀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이게 무슨 동네 그 아주 낮은 수준의 이 비상계엄을 이 국가적 어떤 위기 상황에서 한 게 아니라 뭐라 할까요? 그냥 지역에서의 어떤 폭력배에 진압하는 수준의 그런 걸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일을 치는 것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딱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국가적으로 이 중대한 일들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조지호 경찰청장이 본인이 오랫동안 공직생활하면서 이렇게 조잡한 문서 처음 봤다로 압축적으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채널을 돌려셔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는 이게 무슨 소식인가 싶으실 것 같은데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8차 공판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중요한 발언들을 좀 내놨는데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이 많다. 월담하는 의원들 다 잡아라, 체포해라 라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에 경찰청장이 자신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직접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월담하는 의원을 직접 체포해라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라는 증언은 탄핵 심판 때도 있지 않았던 증언으로 현재까지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령 선포 직전에 삼청동 안가에서 국방장관과 경찰청장 등등 모였을 그 자리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A4 용지를 나눠줬고요. 여기에 22시 국회, 23시 민주당사 이런 글들이 적혀 있었다. 이런 증언도 있었습니다. 하나만 더 가면요. 그러면 사실은 국방장관이 경찰청장에게 지시를 하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업무 협력을 하는 입장이겠죠. 국방부와 행안부 차원이니까. 이때 이미 그러니까 계엄 선포 직전이긴 하지만 계엄령이 선포된 것처럼 국방장관이 모든 지시를 거기 참가자들한테 문건 주면서 했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실상 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는 예.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 두 분이서 거의 모든 것들을 기획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짜고 명령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국무회의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본인들이 그런 식의 그런 지시를 하고 회의를 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재판 과정에서 뭐 그것이 참고가 되겠죠. 예.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